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옆집남자TV의 옆집남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식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 예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이 되는 주례 없는 예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례 없는 예식은 말 그대로 주례 선생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들어 나가는 예식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식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신랑 신부와 먼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의논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례 없는 예식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의 식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례 없는 결혼식에는 사회자와 신랑 신부가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식사, 그리고 화촉점화, 그리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맞절, 그리고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그리고 양가 혼주님께 인사하기 전에 원래 주례사가 들어가죠.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 있는 양가 혼주님께 인사, 하객들께 인사, 그리고 축가, 그리고 행진까지 이렇게 쭉 상담을 합니다. 자, 이런 식순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먼저 물어본다면 결혼식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본래 혼인신고만 하고 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두고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지난 동안에 친구나 지인, 선배, 후배 많은 분들의 결혼식을 다니면서 우리는 부주를 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부모님 친구나 지인들의 자제들의 결혼식에 가서 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부주를 했던 것들을 받아오는 어떤 둘의 품앗이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신랑 신부를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만들어 간다라고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나하나 식순대로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돌잔치나 일반 예식이나 사회자가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주례 없는 예식은 말 그대로 신랑 신부가 만들어 나가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사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장에 내가 어떻게 입장을 했고 결혼식장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에피소드는 거의 신혼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살면서 너네 결혼할 때 이랬어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만큼이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어떻게 의미 있게 뜻이 전달되게끔 해주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랑 신부가 연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식사, 그리고 화촉점화, 그리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까지도 똑같다는 거죠. 단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혼인서약을 낭독을 할 때 신랑 신부에게는 예문을 드립니다. 신랑이 읽어야 될 것, 신부가 읽어야 될 것,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예문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혼인서약은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만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멘트들을 신랑 신부가 정해서 아니면 저희가 정해드리고 그걸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서약이 끝이 나고 나면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어요.
성원선언문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부 아버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신부 아버지가 자네에게 내 딸을 허락했다, 이 결혼을 허락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부 아버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원선언문 낭독이 끝나고 나면 본래 주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주례사의 시간에 보통 신부 아버님의 덕담 또는 신랑 아버님의 덕담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덕담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덕담이라는 건 주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패백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하객들은 패백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패백을 할 때 이미 덕담들은 다 오갑니다. 그렇지만 패백을 하는 공간에서 하는 것과 만인들을 두고 신랑 혼주님, 신부 혼주님이 덕담을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님들께서 나오셔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체마다 다르고 또 사회자마다 다르고 진행하는 사람들마다 이 결혼식의 식순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극히 제가 진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께서 신랑이나 신부 혼주님들께서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 라고 하면 식순 중에 축하객 건면사라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축하객들 중에 인터뷰가 들어가는 거죠. 사회자의 재량으로 자, 지금껏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분으로 이 두 사람에게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덕담을 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를 할 건데요.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마이크가 왔을 때 편안하게 덕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고개를 숙여요. 사회자랑 눈이 마주치기 싫어서. 그러면 사회자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요. 자, 지금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고모예요, 뭐 할머니예요, 뭐 이모예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신랑에게 혹은 신부에게 꼭 요거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부담스러워하지만 대답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을 몇 분에게 하면서 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두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시간을 축하객 건면사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신랑 신부가 상담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은 앞에 나서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요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인터뷰 같은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성원선언문 낭독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지금껏 키워와주신 부모님께 앞으로 효도하면서 살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효도서약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효도서약서 낭독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예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문을 읽으면서 앞으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신랑 신부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껏 키워와주신 양가 혼주님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가 혼주님께 인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식순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옆집 남자가 주례없는 결혼식,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식순 안에서 주례없는 결혼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식사부터 그리고 행진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장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몇 시부터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앞자리부터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의 자리가 아닌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축하해주러 오신 마음은 똑같기에 앞자리부터 자리를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채운 그 상태에서 신랑 신부에게 보내주는 박수가 좋은 기운으로 전달될 것 같고요.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착석을 하셔서 신랑 신부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하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특별하게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이 되는 주례 없는 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랑 신부를 위한, 신랑 신부에 의한 멋진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의 오랜 지인입니다. 옆집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양가 혼주님의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우리 어머님 두 분이서 손을 맞잡고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들과 딸의 새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리는 마음을 화촉으로 밝혀주실 때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가 혼주님 입장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아주 늠름하고 씩씩한 신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잘생겼죠? 네, 대답은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 잘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신랑 잘생겼죠?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날보다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신다면 신랑이 용기를 내서 더 늠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랑은 긴장을 좀 푸는 의미에서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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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면서 늠름하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이어서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여쁜 신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신부가 입장할 때도 우아한 자태로 입장을 할 때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부 입장! 자, 입장을 하고 나면 이제 사회자가 동선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입장을 마친 신랑 신부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두 사람 마주봐 주시고요. 이 두 사람의 성년의 예를 올리는 맞절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더 존중하고 서로가 더 사랑하는 만큼 고개를 숙여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는 오늘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서약서는 신랑 신부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잘 지켜나가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신랑 신부가 준비된 예문을 마이크를 대고 읽겠죠. 나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이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은 관계로 신부 아버님께서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부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덕담이 있다라면 우리 아버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부 아버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랑 아버님, 신랑 혼주님께서 덕담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신랑 신부 아버님들께서 못하시면 우리 사회자가 직접 성혼선언문 낭독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성혼선언문 낭독을 사회자가 읊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어서 효도서약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효도서약서도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 잘 지켜나가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서약서 낭독을 하는 거죠. 효도서약서가 끝나고 나면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껏 키워와 주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혼주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동을 해주시고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꿉꿉한 음악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레이션을 까는 거죠. 엄마, 아빠, 저도 이제 시집을 갑니다. 옆에 있는 이 남자 참 듬직하죠?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처럼 생각해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는 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이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더욱더 효도하고 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경례. 자, 이제 집안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랑 한번 안아주시고 또한 이제 시집가는 딸도 한번 안아주시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랑 혼주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드디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요. 지금껏 키워와 주신 은혜에 누가 되지 않고 또한 앞으로 더 많이 가정에 충실하고 살 것을 부모님을 들어 맹세를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마찬가지로 집안에 딸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며느리 한번 안아주시고 아들도 한번 안아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양가 혼주님들도 앞쪽으로 오셔서 함께 오늘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오늘 결혼식이다 보니 합동으로 인사드리는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오늘 와주신 은혜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랑 신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모두 갚아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감사 인사가 끝이 나면은 이제 축가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 축가를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축가 부르러 나오는 사람에게 힘을 좀 실어줄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 행진 또한 지난 시간에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세상 앞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간이 참 안 간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화살촉같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에게는 지금껏 만나왔던 과거보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가 더욱더 많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신랑 신부가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렇게 하면 모두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례없는 결혼식은 중요한 건 사회도 중요하고 신랑 신부가 얼마만큼 이 결혼식을 이해하고 결혼식을 잘 꾸며주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례없는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자와 신랑 신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나 주례없는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도 괜찮았다면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옆집 남자였고요.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